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16강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동훈 선수 대국과 이세돌 구단의 대국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의 바둑 같은 경우는 서로의 기세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동훈 8단의 대국은 약간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동훈 8단 커제 구단을 상대로 멋진 대국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진행된 초반 수수 함께 따라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동훈 8단이 초반에 이제 상당히 의도적으로 실리로 두겠다 그런 작전을 펼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우상기 정석에서 사실 여기로 이제 다가오던지 아니면은 두 칸 정도로 협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둘 수도 있는데 실전에는 가장 이제 실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이 붙이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이 한 칸 이제 좁혀서 단단하게 두었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좌악이 쪽 실리로 두지 않을까 예상을 저희가 하고 네. 있었는데 그래도 다가갔어요. 손 빼는 걸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차상기를 들어가자 여기서도 보통이라면은 나래자 정도로 두고 백이 이제 귀를 붙여서 뻗고 다가올 때 이렇게 나래자 정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이동훈 8단은 이번에도 역시 실리로 두겠다. 이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평소 보통의 이제 무난한 진행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이제 막고 밭전자 정도 해서 백이 돌을 가볍게 하면서 중앙 쪽으로 나오는 수법을 많이 두거든요. 네. 하지만 커제 구단도 사실 이 장면에서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곳을 어깨 짚는 상당히 독특한 참신한 발상의 수를 두었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이제 이곳을 이제 넘어가면은 치받고 젖혀서 귀의 맛을 이제 노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이제 막아가겠다 이런 수법이거든요. 이동훈 8단도 받아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의도대로 두는 거다 이렇게 보고 선택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변화는 좀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실전의 이 진행 상변이 두텁게 제압이 되어서는 백 쪽이 그래도 조금 기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백의 의도대로 그냥 받아주는 게 나았을까요?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여기를 이제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이곳에서 밀어서 전투하는 게 좀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 변화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좌상기를 안 받아도 수는 안 나요. 하지만 집으로 워낙 많이 손해보는 그런 수단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선수를 잡아서 우하기를 둬서는 백이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포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좋다는 게 그래도 한 5집, 10집 이런 차이는 아니거든요. 만약 집으로 진짜 환산을 굳이 하라고 하면은 아무리 많이 봐줘도 한 2~3집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우하기에서 정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중반전의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반전에 많이 나오는 이런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왔던 바둑과 조금 다르게 두었던 부분은 백이 이곳을 이제 밀어가는 수법을 보통 더 많이 두거든요. 그럼 흑이 이제 나와서 두고 백이 살고 여기 젖히고 이런 진행이 많이 되는데 커제 구단이 이 수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우변 쪽 흑의 실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 좌변 쪽의 배석 자체가 하변 쪽에서 모양을 크게 키워도 좌변 쪽의 흑돌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네. 별로 집을 만들기가 어렵다. 중앙 쪽을 계속 밀어가도 그 다음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실전에서는 그냥 간명하게 우하기 쪽을 지키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하나 밀어놓고
지금 상변 쪽을 다시 네. 건드려 갔는데요. 이 부분 변화가 참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실전에 끊고 이 미는 것까지 지금 저희가 수순을 봤는데 상변 쪽 수는 있어요. 수는 있지만 그 수가 확실히 이득인 것인지 그리고 수를 냈을 때 어떻게 내는 것이 나은지 그런 부분을 이동훈 팔단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동훈 팔단 그간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실전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즈 본선 16강전이 치러지고 있는 대전에 있는 삼성화재 연수원입니다. 본선 16강전을 치르고 있는 대국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대국 두 판을 없죠. 제하고는 다 이제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강경 구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32강전에서는 커제 구단과 같은 조로 투입이 됐었는데 먼저 16강 티켓을 거머쥐었고요. 네, 이제 신진서육단. 그러니까 신진서육단이 네임밸류 면에서는 중국의 이제 상대인 판일러 선수보다는 앞서는데 네. 두 기사 이제 상대 전적에서 2대0으로 밀리고 있어서 약간 좀 껄끄러운 상대이긴 해요. 박주환 구단, 중국의 위빈 구단을 상대로 대국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상혜 선수는 저우르양 구단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뭐 면면들을 봐도 사실 박정환 구단의 판을 제외하고서는 단 한 판도 이거는 확실히 한국이 우위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판은 없어요. 다만 반대로 이거는 불리하다 말할 판도 없습니다. 그래도 기대하는 승리는 5승 정도. 네, 그렇죠. 이동훈 팔단 손을 뺐나요? 오늘 뭐 예전에 이창호 구단 바둑을 좀 보는 듯한 당연히 어딘가 계속 진행을 할 것 같다가도 그냥 평범하게 다른 곳을 두고 글쎄요. 근데 상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를 내는 것이 수는 있었지만 내는 것 자체가 별게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건데요. 커제 구단이 이때다 싶어서 꽉 받아두네요. 저 자리는 너무 두고 싶은 자리죠. 그냥 자체로도 흙의 돌들을 다 악수로 만들면서 두텁게 지금 정리를 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집을 계산한다면 확정가를 계산한다면은 의외로 집 차이는 없긴 하지만 또 역시 백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훈 팔단은 뭐 여기서도 뭐 백이 잘 되고 두텁고 상변도 지금 정리되고 모든 게 이제 백이 어떻게 보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흙은 그래도 실리가 많지 않느냐. 처음에 벌어놨던 실리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변이 많이 불었는데도요. 그러니까 상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놓고 이제 저쳐 이었다고 계산을 하는데 10, 12, 14, 20 그러니까 한 두 턴까지 한 25집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곳이 20집 정도, 45 여기를 뭐 확정가로 쳐줘도 이제 한 50집 정도예요. 100집이 확정가가. 흙집은 20집. 여기가 10, 20, 30, 한 35집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그냥 아직은 뭐 갈 길이 먼
미세한 뭐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네. 이동훈 팔단의 어떻게 보면 무서움이죠. 여기도 당한 것 같고 저기도 뭔가 그냥 재미없게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랬는데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아직 균형은 맞아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는데 실물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일단 집이 큰 자리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다른 곳들은 뭐 흙집이나 백집이 크게 이제 불어날 곳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집이 좀 많이 불어난다면은 백의 이제 여기 두터움 내지 흙의 이 부분에 이제 두터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만으로 볼 때는 사실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확정가라고. 근데 흙 입장에서 먼저 한 칸 정도를 뛰게 되면은 그래도 2선 내지 거의 뭐 2선까지도 어느 정도 집이 되기 때문에 반대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게 되면은 흙은 조금 몇 집 늘어났을지 몰라도 100개 이 집도 제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승부가 좀 날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들이 네. 지금 많기 때문에요. 이곳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 집 크기를 만드는데 큰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곳 붙여가는 게 그런 수들인 거죠. 일단 붙여서 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뭐 깔끔하게 정리해도 하변 쪽에 집을 만들면은 괜찮다. 일단 커제 구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 입장에서 커제 구단 입장에서 바둑이 좀 안 좋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수법보다는 반대로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둔다든지 해서 서로 집을 지우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커제 구단은 흐름이 괜찮다 보고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 이 진행은 백도 집이 불어나지만 이 좌변 쪽 흙도 어느 정도 집이 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도 그렇게 뭐 불만의 진행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다만 이제 백 입장에서 선택을 그냥 깔끔한 쪽으로 선택을 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바둑 좀 빠르게 승부가 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집들이 네. 어느 정도 큼지막하게 서로 집들이 나고 그리고 돌들이 막 이렇게 서로 얽혀 있지가 않아서 막 그렇게까지 뭐 시간이 많이 사용될 것 같은 그런 수익기 싸움이 일어날 만한 바둑이 아니거든요. 이런 바둑은 나중에 시간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을 때가 많아요. 어차피 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싸움 나는 곳이 네. 없으니까요. 결국 끝내기가 중요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미세한 바둑이고요. 백이 조금 그냥 백을 들고 두고 싶긴 하지만 그 차이는 진짜 미세합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동훈 팔단과 이대국을 지금 이 상태에서 둔다고 생각하면은 네. 흑을 잡거나 백을 잡거나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아, 흑백 상관없는. 네, 어차피 미세한 바둑이기 때문에 네. 흑은 언제 기회를 봐서 빨리 여기는 하나 좀 빨리 두고 싶어요. 이 자리는. 교환이 의미가 있나요? 안 두면은 백한테 반대로 이 자리 당하면은 이거는 끝내기로 많이 당하는 거거든요. 백도 지금 다른 곳들이 급한 곳들이 있어서 지금 못 두고 있을 뿐이지 백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무조건 먼저 두려고 할 것이에요. 이것을. 이 중앙 쪽은 참 서로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누구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여기요. 네. 여기는 뭐 진짜 계산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동훈 팔단은 지금 하변 쪽에 이제 패맛을 노리면서 커제 구단에게 어떻게 보면은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를 하나 찌르고 지금 이곳을 두었는데 안 받으면은 이제 차단을 해서 따내도 결국은 이제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면은 이 패싸움이 되거든요. 근데 백도 그냥 이렇게 뭐 받아주기에는 원래 이교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백이 이제 귀를 붙인다든지 하면은 이 한 점을 좀 제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흑이 선수로 지금 연결을 했어요. 나중에 그냥 이렇게 뭐 정리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교환된다면 흑이 일단 기분 좋습니다. 네. 받아줄까요? 네, 안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자상기 같은 경우가 맛은 나쁜데 보니까 흑도 당장은 여길 둬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의외로 뭐 끝내기로 별로 안 당하네요. 뒤에서 이렇게 두면은 뭐 이 한 점은 따먹히지만 백이 먼저 뒀기 때문에 그래서 커제 구단도 이 수를 지금 저는 계속 초반부터 서로 기회만 오면은 이걸 둬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여기를 찝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거는 뭐 백 입장에서 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너무 부담이 큰 패를 백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좀 두다가 그냥 흑이 결국 이렇게 둬서 정리가 되겠네요. 이 정도로. 백이 어지간해서는 뭐 들어가서 뭐 패를 하려고 하는 거는 못 둘 것 같습니다. 이 하변패는 어떨까요? 하변패는 흑이 들어가야죠. 이거를 그냥 안 들어가고 정리시키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한 수 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 찝어두네요. 선수라고 봐야 돼요. 뭐 안 받는다고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저 한 점 잡는 것 자체가 워낙 선수로 크기 때문에 네. 백은 뭐 거의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변패는 어느 타이밍에 좀 가는 게 좋을지요? 일단은 뭐 여기를 하나 흑도 뭐 하나 지키고 싶은데요. 이 3-3이 집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단당하면서 흑의 집이 조금 눌리고 백이 중앙이 이제 두터워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일단 그래도 늘어서 또 이런 데를 둬야 또 팩감이 좀 덜 나와요. 아무래도
지금 뭔가 하나 일단 두텁게 지키고 싶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이 붙이고 이 진행될 때 거의 둬야 된다라는 수 중에 하나예요. 이 진행에서. 근데 생략을 하고 있었던 자리인 네, 거죠. 다른 곳을 이제 먼저 두다가 이제 손이 돌아온 거죠. 지금 정도 아닐까 싶은데요. 패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흑도 언제까지 뭐 그냥 끝내기만 하고 있기에는 백이 그냥 이거를 해소해 버리면은 좀 기분 나쁘기 때문에 흑도 패를 통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이득을 보고 싶어요. 아, 일단은 이것도 선수로 네, 선수라고 봐야 돼요. 안 두면은 2단 머리를 딱 맞는 순간에 여기 뭐 나와서 끊으면은 큰일 나거든요, 백이. 네, 이거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패를 들어갈 때인가요? 이제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큰 자리가 진짜 여기는 너무 큰 곳이다. 그런 곳이 있으면 계속 그곳부터 들 것 같은데 지금 정도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자리는 안 보이거든요. 네,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이제 펫간 개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집들이 뭐 단단하게 지어져 있어서 패를 그러니까 패감으로 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패를 이기는 쪽이 상당히 유리하게 잔 끝내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때리고 만드는 패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빈삼각을 먼저 둬야 패감으로 이득이군요. 그렇죠. 여기를 따내게 되면은 단수 치고 따내면은 백이 먼저 패감을 써야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이으면은 백이 한 수 빠르니까요. 흑은 어차피 패밖에 못 하고 이러면 이제 한 패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제 패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기하네요. 상변 좌상기도 백이 조금 기분 좋게 된 것 같고 상변도 흑이 뭐 한 건 없고 근데도 봐도 진짜 미세합니다. 이동훈 선수의 바둑이 묘한 매력이 있네요. 뭐 약간 흔히 최근에 말하는 뭐 알파고 같이 잘 뭐 이상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균형은 너무 잘 맞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같은 이 수는 어떻게 보면 이거 패감으로도 줄 수 있는데 왜 패로 안 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따내면 백이 그냥 여기를 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변으로만 보면 엄청나게 흑을
특이 득을 받지만 우하기 자체가 많이 손해를 받고 또 큰 곳을 백이 먼저 어딘가 끝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흙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흙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둬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를 이겼다고 생각했을 시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승부를 보러 갈 수가 있어요. 이 돌을 다 잡으러 가는. 자체로 못 살아 있거든요. 무조건 백은 중앙으로 탈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중앙에서 막아가는 거는 뭐 100% 선수고요. 이 돌은 상당히 집도 집이지만 요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 백이 못 살아 있는 돌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커즈 구단의 팩감 차례입니다. 백은 이제 팩감만 생각한다면은 일단 뭐 자상기 이런 것들이 한 패? 이런 식으로 뭐 젖히는 것 이 정도도 뭐 팩감일 것 같네요. 아니면 이제 여기는 뭐 확실한 팩감이죠. 이것까지는 절대 악수가 아닌데 여기는 좀 모르겠습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확실한 팩감이긴 하네요. 이 자리도. 근데 이 자리도 약간은 조금 그렇게 뭐 두고 싶은 팩감은 아니에요. 흑의 경우는 일단 악수를 안 두려면은 뭐 여기 부분이 일단은 조금 악수가 아니겠네요. 네. 상변을 건드는 건 악수가 될까요? 악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는 게 일단 팩감은 될 것 같거든요. 안 두면 단수 치게 되면 수가 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자체가 당연히 돌이 여기 있는 게 낫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집을 키워준 거니까요. 보태준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악수예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밀어가는 것도 팩감이 되네요. 이건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받게 되면은 여길 젖혀서 이거를 이제 선수로 하고 뭐 중앙 쪽을 어딘가 두면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뜻이네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걸 선수로 한 건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체로도 하나 해놓고 싶은 자리인데 네. 그걸 팩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받는다면 끝내기로 상당히 당하겠죠. 네, 이것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하기 하나 이어놓은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를 둬서 잡는 것 자체가 크긴 하지만 끝내기로 선수로 당하고 이러고 뭐 이런데 하나 이제 여기 뭐 끝내기를 할까요? 뭐 이런데 끝내기를 두면은 흙이 별로 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흙은 일단 뭐 어지간한 것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손해가 되지 않는 팩감 자리고요. 이 패는 진짜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겨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우하기 4할 때문에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이 하변만의 가치가 네. 아니고요. 하변만 넣고 보면은 사실 뭐
큰 자리긴 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런 느낌까지 안 들거든요. 그냥 단순히 끝내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흑이 이겨놔야지 우아기 쪽을 뭐 중앙에서 압박을 하던 나중에 끝내기를 두면서 중앙 쪽으로 내몰던 이런 것들이 좀 듣는 것들이 있어요. 이 하변패가 중앙까지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이렇게 이기게 되면은 오히려 흑의 대마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흑이 이겨놓는 상황에서는 백이 아무리 돌이 와도 어차피 흑이 잡아갖고 살아 있으니까 흑만 오히려 이게 중앙 쪽으로 둘 것인지 나중에 아니면은 귀를 둬서 자체 내에서 못 살고 백으로 하여금 중앙으로 나가게 할 것인지 네. 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곳까지는 저희가 손해가 되지 않는 패감으로 예상을 했던 곳이고요. 이 다음부터 패감이 좀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 팩감은 확실히 있지만, 그러니까 뭐 어디를 둬야 될지. 근데 백이 오히려 팩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이렇게 써서 받으면은 한 패, 두 패, 세 패감. 여기만 일단 세 패감 나오고 뒤로 둔다고 해도 한 패, 두 패감은 일단 나와 있고 여기도 한 패, 두 패는 확실하게 둘 수 있고요. 지금 좌변이 이게 패감이 안 되네요, 보니까. 내려서는 곳이요. 이걸 왜 끊어놓고 다음 패를 안 두고 있나 했는데 아, 수 자체가 모자르나요? 네. 좌변은 그럼 두려면 이 패감밖에 없네요. 그냥 끊어서 두는 것밖에. 뭐 여길 끊고 이렇게 두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너무 악수여서 둘 것 같진 않고요. 그럼 좌상기와 이 좌변 끊어가는 패감. 패를 옮겼네요. 지금 좌상기 같은 경우는 수는 나거든요. 여기 네. 두고 이어서 젖을 때 이게 막으면은 단패예요. 단패인데 이동훈 팔단의 생각은 여기를 이제 두텁게 정리해 놔야지 이걸 뭐 잡으러 가는 것으로 해서 패감을 두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일단 하변패가 좌상기로 옮겨갔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이 선택이? 일단 지금 이동훈 팔단의 선택은 뭐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하면 일리가 있는 거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감이 확실하게 안 보여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패를 옮겨놔야지 그 다음 패감이 좀 눈에 보여서 이렇게 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백이 지금 내 패를 만약에 들어가면은 흑도 제가 볼 땐 바로 여기를 들어가기보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나 뭐 이런 데나
그렇죠. 여기는 뭐 안 두면 흙이 무조건 두겠네요. 네. 그러니까 한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수 늘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백이 둬도 단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흙은 다른 데 끝내기로 두면서 일단 버틸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는 흙이 계속해서 뭐 흙이 좀 부담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흙이 더 커지긴 했는데 네. 이동팔단 생각은 일단 이렇게 해놔야지 우아기 쪽에 팩감을 사용할 수 있어서 더 버티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팔단의 선택이 옳은 길이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대국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이동훈 팔단과 커제 구단의 본선 16강전 대결입니다. 네, 이제 하변의 패가 좌상기로 옮겨가면서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이동훈 팔단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어요. 네, 지금 뭐 좌상기 쪽을 받는 것이 정수로는 보이는데 받게 되면 하변패를 이기는 길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은 패를 옮겼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아기 쪽 잡으러 가는 수들이 있어서 패를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거제 구단도 패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뭐 우상기 쪽을 일단 먼저 뒀어요. 네. 이동팔단이 이거 받는 거 보니까 이 정도 당하는 걸로도 지금 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패를 아예 안 들어가네요. 거제 구단.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들어가서 만약에 흙이 바로 패를 둔다고 생각하면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텐데 커제 구단 입장에서 약간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들어가면은 흙이 단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곳을 두고 이 패를 한 수 늘어진 패로 버티면서 둘까봐 지금 안 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커제 구단은 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패를 줘도 여기를 지금 흙이 해소해도 뭐 이런 데나 이런 데 이어서 여기가 더 큰가 보네. 저는 이거랑 지금 어디가 큰지 잘 모르겠는데 이동훈 팔단이 이곳을 두는 거 보니까 네. 네, 여기가 큰 것 같고요. 아무튼 끝내기를 그냥 진행시키면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럼 결국 이동훈 팔단 입장에서는 패를 지켜갈 타이밍은 나지 않는 거네요. 근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언젠가는 지켜야죠. 저기를 뭐 양패가 있어서 잡아 있는 것도 아닌데 네. 네, 저기는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켜야 돼요, 원래. 지금 두어지는 수순으로는 커제 구단과 이동훈 팔단 모두 백이 조금은 편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동훈 팔단이 지금 여기 두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진행돼서는 이기가 힘든다 이걸 그냥 알 수가 있네요. 지금이라도 형세가 괜찮았으면 패를 지켜뒀겠죠. 그러니까 괜찮거나 그냥 만만치 않다고만 봐도 지켜야 되거든요. 아니 만만치 않은 정도 아니라 그냥 진짜 미세하게 나쁘다고만 생각해도 사실 여길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길 두는 걸로 봐서는 거의 뭐 꽤 불리하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네요. 아니, 그 정도 차이가 언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변 패를 그러니까 백이 이제 물러나 준다면은 처음에 이제 흙이 압박을 했을 때 물러나 준다면은 흙이 이제 큰 곳을 두고 그러면서 미세했던 바둑이었다면은 커제 구단이 이것을 버틴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고 패를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둘 곳이 없어지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팩감을 또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패를 들어갔는데 오히려 차이가 지금 벌어진 느낌이에요. 그럼 애초에 굴복 시도를 안 했어야 했을까요? 결과론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 굴복시키려고 했던 수를 안 두고 일단 다른 데를 좀 더 먼저 진행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이동훈 8단이 최대한 끌어모아서 버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집도 집이지만 제가 볼 때 이걸 잡으러 가는 걸 좀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갔을 때 이제 백이 탈출할 때 가장 좋은 수단이 이수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길 늘어야 되는 건데 이 돌들이 없으면은 그냥 이런데 두텁게 두면은 사실상 연결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흑돌이 있기 때문에 백도 이거 엄청 떨립니다. 이걸 지금 보고 둔 거네요, 보니까. 아예 그냥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여기 두는 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죠? 거의 뭐 그냥 어지간하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네. 똑같은데요. 기분이 그리 좋지는 네. 않네요. 원래 상대 이런데 굴복해주면 엄청 기분 좋아야 되는데 지금 굴복을 해줬다기보다 그냥 지킨 것 같기 때문에 네. 지금 근데 그렇게 전날 한번 개가를 해봐야겠네요. 여기 이제 뭐 막았다 보고 흙이 진짜 더 이상은 뭐 여기 안 두고 둘 데도 없어요.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끝내기 자체도요. 네, 끝내기 자체도 둬야 돼요. 거기 뭐 있나요? 이거를 이제 아래쪽에서 막으면은 있는 것이 선수니까 들여다봐서 이건 끝내기가 제법 되네요. 그럼 반대쪽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요? 여기 두면은 그냥 교환 정도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곳을 이제 뭐 단수치고 따내고 늘어서 이렇게 패가 될 수도 있고 백 입장에서는 단수치면 그냥 아래로 단수치겠네요. 이렇게 그냥 이런 정도의 수단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세 보였는데 일단 두 선수의 착점은 백에게 좀 기울어 보이거든요. 네, 뭐 차이가 나는 바둑처럼 두고 있죠. 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 선에서 개가를 해야 되고 아마 확정가를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흙집을 백이 이제 다 끝내기 했다 보고 백이 이제 좌악이 큰 곳을 두면서 이제 중앙은 일단 아직 뭐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선에서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마흔, 마흔둘, 마흔넷, 쉬운, 쉬운둘, 쉬운넷, 쉬운여섯. 흙집이 60, 예순 한 8 정도. 그리고 백집은 27, 30, 32, 34, 36, 38, 40, 쉬운, 예순, 67. 그러면은 이제 좌악이를 백이 끝내기 하면은 반면 한두 집 흙이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중앙 쪽에서 그러면은 한 4-5집 정도가 이제 나야 되거든요. 네. 100보다 더 많이 나야 이제 미세한 승부가 됩니다. 덤이 너무 부담이 되긴 되네요. 흑이 선수를 뽑기는 하지만 저희가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말했던 대로 중앙은 집이 누구의 집이 나기에도 좀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중앙 같은 데서 집이 나려면은 보통 이제 상대방의 뭔가 엷은 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엷은 돌이 있어야 그걸 좀 압박하면서 집이 나는데
지금은 뭐 흙과 백이 다 완전히 두텁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한 수씩 두는데 어느 한쪽이 집이 막 많이 났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일단 뭐 흔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뭐 덤이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이곳은 끼워서 처리를 하는군요. 뭐 이거는 뭐 반발을 하려고 해도 못 하겠네요. 네. 네, 여기 두면은 뭐 끊으면은 바로 뭐 큰 수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 뭐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네, 집은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계산 자체를 일단 뭐 이 선에서 계속 지금 했기 때문에 뭐 집은 똑같고요. 커제 구단은 이제 이 수순이 깔끔하다고 본 거죠. 그래도 이동훈 팔단이 백이 자아기를 막는다면 선수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냉정하게 보면 확실히 안 좋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동훈 팔단이 원래 끝내기가 장기고 커제 구단은 그나마 이제 약점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끝내기고 뭐 네.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은 모르는 승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둑 자체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사실 흔히 말하는 뭐 실수가 나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역전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차이는. 아, 커제 구단도 좌하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끝내기 당하더라도 오히려 중앙 쪽, 혹시 집이 늘어날지 모르는 중앙 쪽을 견제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대국은 지금 뭐 어느 기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지는 몰라도 두 기사 중 한 기사는 일단 초읽기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속도가 초반의 진행 속도보다는 이 중반 이후가 더 빠른 듯해 보이죠. 그러니까 초반에 딱 그 판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했을 뿐이지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돌과 뭐 돌이 서로 끊기고 막 싸우고 이래야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그냥 집바둑으로 정리가 돼서 시간이 있어도 그렇게 뭐 쓸 곳도 없어요. 백이 먼저 중앙을 뒀기 때문에 뭐 흑은 일단 중앙에서 이제 집이 나서 역전은 기대를 할 수가 없고 흑이 이제 역전을 기대를 하려면은 좌기를 일단 최소한 아래로 받아준 다음에 이 교환 자체가 득이고요. 네. 하나 따내 놓는 것이 이렇게 둬서 패를 할 수 있으면은 이 패로 몰고 가는 것이 역전의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동훈 팔단이 반면 한 집에서 두 집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좌하기를 백이 이제 끝내기를 했다고 보고 그렇게 계산을 했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냥 계산을 하라고 하면 사실 집 차이는 더 나죠. 왜냐하면 원래 계가하는 방법이 보통 이 정도로 계가를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저는 이렇게 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고 반면 한 집, 두 집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산상으로 따지면은 차이가 더 줄어들긴 줄어들죠. 하지만 중앙 쪽은 오히려 굳이 따지면 백 쪽이 더 발언권이 있어요. 지금은. 네. 만약 이대로 패하게 된다면은 너무 완패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바둑은 이기면 왜 어지간하면 이기면 완승, 지면 완패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어디 뭐 기회가 올 자리가 네. 없으니까요. 서로 뭐 그렇게 큰 실수가 나올 만한 바둑도 아니고요. 끝내기 자리가 많은 바둑도 아니고요. 그래도 아직 좌악이 쪽 끝내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앙을 백이 먼저 두니까 상당히 두텁네요. 지금 두텁다 두텁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흑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아기를 뒀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 테마가 지금 못 살아 있거든요. 뭐 살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중앙 쪽이 자체가 엷어서 이거는 뭐 손을 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산다고 해도 중앙에서 엄청 당할 것 같기 때문에 흑이 뭐 손을 못 뺄 것 같아요. 설마 좌악이 쪽 백이 먼저 손이 오지는 않겠죠? 지금은 먼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길 지금 차단당해도 이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중앙 쪽 뭐 이런 데 오면은 사실 자체로 이 돌이 확실하게 깔끔하게 연결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변이 걸려 있어요. 하변이 없으면은 모를까 하변은 지금 이렇게까지 해놓고 먼저 두면은 이거는 뭐 100% 잡혔거든요. 중앙 쪽은 뭐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걸 버티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거의 뭐 하나 받아야겠네요, 어딘가. 흑은 중앙 연결을 해야 됩니다. 중앙은 더 좁아지고 백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되면 이제 좌악이를 백이 갈 텐데 아까 계산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흑이 결국 중앙에서 뭐 네다섯 집이 나느냐 나면 엄청 미세해지는 거고요. 못 나면 덤에 걸리는 네,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덤에 걸리는 것으로 일단 계산은 계속 됩니다. 미세한 차이로 끝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뭐 없었던 그런 바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중앙 쪽이 흙이 뭐 집이 나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데 이제 뭐 들여다보고 언제든지 뭐 차단을 못 해요, 흙이. 이게 지금 사활이 걸려 있어서 흙이 뭐 강하게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들여다보면은 뭐 있거나 반대쪽으로 막아야 되고 이런데 이제 선수면은 여기 또 차단당할 때 약간 기분이 나빠요. 연결인가 어딘가 해야 되는데 이거 단수 쳐놓고 이으면은 중앙이 조금 두터워지는 순간 또 치중하는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백이 더 두텁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앙 쪽만 놓고 보면. 아, 거기 이제 지켰죠. 이제 중앙에서 흙집이 4집 정도, 5집 정도 나야 됩니다. 아, 이게 끝내기가 좀 득이네요. 네, 그냥 젖혀서 두는 것보다는 조금 돌을 이제 버리면서 놓고 따내게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생각보다는 이 두 기사의 대결이 좀 싱겁게 그리고 바라지 않는 그림으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네. 이동은 커제 구단은 속깁하지만 이동은 팔단은 그래도 장고파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바둑 상당히 누가 이기던 꽤 늦게 끝나지 않을까. 다른 16강전보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시간으로만 봐서는 뭐 가장 먼저 끝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많이 뒀어요. 다른 대국들보다도 진행 속도가 빠른 네, 편이거든요. 지금 뭐 훨씬 빠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 자체가 이게 아침 11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각자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씩이면은 오후 3시가 돼야 두 선수 모두 초입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이기 때문에 아직 제한 시간이 뭐 여유 있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둑은 뭐 거의 다 뒀고요. 오늘 진행은 정말 약간 의외긴 하네요. 네, 일단 뭐 초반에 뭐 기분 좀 안 좋게 풀린 이후에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찬스를 못 잡고 있습니다. 커제 구단이 그만큼 잘 두고 있다고 봐야죠. 상변의 새로운 시도도 그렇고 이 하변의 패를 버텨가는 수도 그렇고요. 네. 아, 분명히 커제 구단의 약점으로 이제 중반 끝내기가 지목을 당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여유가 더 있어서 이 형세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입구자로 물어봅니다.
수수는 많이 진행됐지만 뭐 어차피 중앙에서 뭔가 흙이 집이 늘어나지 않는 순간에는 덤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확정가예요. 여기 뭐 여섯, 여덟, 열, 열다섯, 스물다섯, 서른, 서른네, 서른여섯, 서른네, 서른여섯, 서른여덟, 마흔, 쉬운. 팩집은 뭐 65집, 흑집은 열, 스물, 스물여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여덟, 마흔, 쉬운, 예순, 67집. 뭐 67, 여덟? 그러니까 아무리 뭐 세봐도 뭐 반면 뭐 중앙을 제외하고는 한두 집, 두 집 정도? 결국 덤에 네. 걸리는. 그래도 이동훈 팔단하면은 끝내기에 자신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바둑은 이바둑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승부로 볼 때는 좀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정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리가 많이 됐어도 뭐 어디 패가 남아 있다든지 어디 사활이 확실치 않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제 조금 뭐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면서 보는데 지금 커제 구단이 완벽한 계산으로 그러니까 저는 오늘 바둑에서 가장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패를 백이 안 들어가고 그냥 정리를 한 것이 진짜 놀랍습니다. 들어갔으면은 이동훈 팔단이 한 번 더 버텨갈 기회가 네. 생겼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런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계산에 자신이 없으면 둘 수 없는 수법이거든요. 커제 구단이 오늘 대국을 보니까 후반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거제 구단의 후반은 보니까 바둑이 정리가 안 되거나 아직 어려울 때 약하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고 차이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거의 뭐 너무 완벽한데요. 이 대국의 속도는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한 듯한 속도예요. 네, 근데 아마 제가 볼때 두 선수 모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초읽기에. 예, 뭐 조금씩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훈 팔단이 사실 32강전에서 중국의 스웨 구단을 진짜 100번으로 사실상 전투 한 번 없이 백수 조금 지나니까 그냥 완승으로 끝을 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바둑 보면서 많은 기사들이 엄청 놀랐었는데 오늘 이대국은 약간 반대 느낌으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쭉 밀린 듯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비슷한 스타일인데 승패는 전혀 다르게 가져가게 네.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대국은 이 상대 전적, 특히 최근 전적의 이동훈 팔단이 커즈 구단에게 좋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하던 대국이었는데요. 이동훈 팔단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그 어떻게 보면은 뭐 16강 징크스 같은 거 생기기 전에 네. 더 좀 올라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에도 이동훈 8단이 그 16강의 벽을 깨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동훈 8단도 차이가 뭐 역전이 될 것 같은 차이는 아닌데 되게 침착하게 그래도 정수대로 일단 두네요. 거제 구단이 최근에 이제 그 백령배에서 천여회 구단에게 1국과 결승 1국과 2국을 패해서 네. 뭔가 좀 기가 좀 꺾여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네요. 네, 전혀 뭐 별개의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이동훈 8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국의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